예,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섯 분의 전 라이징 선과 현 라이징 선의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이 패널 선생님으로는 문동규 선생님, 백주열 선생님, 변성욱 선생님, 변재우 선생님, 신원수 선생님, 이면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좋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성환 선생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는데 사실 이제 프라미싱한 약이 되려면, 그러니까 인터벤션 영역에서 프라미싱한 약이 되려면 이제 저희는 항상 APPCI 환자에서 그런 안티코아글란트, 안티플레이트렛을 어떻게 쓰는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제가 이번에 TCT에 가서 보니까 요새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P2Y12 이니비터가 이제 프라수그렐 티카그렐러 포테트한 약이 나오니까 그걸 이니셜부터 아스피린을 드랍하고 이니셜부터 포텐트한 약으로 가자라는 연구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나왔던 APPCI 뭐 엔트러스트나 뭐 아우구스투스나 이런 연구에서 모든 게 이제 그런 노악 플러스 클로피도그렐로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노악 플러스 포텐트 P2Y12 이니비터를 하기에는 너무 블리딩 리스크가 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약이, 제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이 아순데시안이 굉장히 블리딩 리스크가 사실 에픽사반에 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낮을 정도면 향후에 이런 APPCI 연구가 진행이 될 거라면 노악 플러스 포텐트 P2Y12 이니비터로도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김선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퍼시픽 AMI 스터디 제목을 봤을 때 당연히 AMI and AF 환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AF 아닌 그냥 AMI 환자들만 대상으로 했었더라고요. 저도 문동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순덱시안 데이터가 잘 없지만 가장 좋은 인디케이션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AF하고 PCI 하는 사람들이 뭐 단기간에 트리플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고, 뭐 아우구스투스나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그걸 빼고 안티플레테르 한 개랑 노악이랑 뭐 써도 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지만, 그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은 아직 그렇게 약 두 개만 썼을 때 스텐트 스롬보시스의 이벤트가 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진 않지만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에서 어떠한 이벤트보다도 스텐트 스트롬보시스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환자들한테 답트를 계속 유지하고, 지금은 와파린이나 기존의 도학은 너무 블리딩이 많아서 못 썼지만, 만약에 아순덱시안이 블리딩이 지금 보여주는 데이터만큼 엄청 적다면 뭐 석 달이 됐고 몇 달 동안 트리플을 유지하는 게 조금 그런 식으로 가는 용법이 가장 정확한 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심방해동 환자한테서는 그 기존의 도학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는 지금 예상하기 어렵지만, 좀 좋은 인디케이션인 경우에는 뭐 예상하시다시피 노학을 써야 되는데 브리딩이 자꾸 생기는 환자의 경우에서 세컨더리 옵션으로 지금까지 보여준 데이터는 아주 말 그대로 프라미싱한 것 같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기존의 도학은 보통 도스 디펜던트한 저희의 도시지 실렉션의 컨선은 세이프티 컨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크레아틴 클리어런스를 기반으로 한 블리딩을 프리벤션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제를 줄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몸무게가 낮거나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아까 데이터 보여주신 거 보면은 도스 디펜던트에 약간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벤트가. 그러면 이제 페이지 3 스타디 결과가 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잘하면 싱글 도스로도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스트록 이피커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데이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싱글 도즈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싱글 도시지, 그러니까 아까 보여주신 게 예. 30ml짜리가 있고 뭐 예, 예, 10ml짜리가 있고 예, 예, 이랬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기존의 노학은 보통 두 개의 도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셀렉션을 도시지 셀렉션을 했지 않습니까? 업 타이트레이션, 다운 타이트레이션이었는데, 예. 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게 되세요. 예, 데이터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도 그 아순덱시안 만약에 쓰게 된다면 지금 현재 도학처럼 뭐 크레아틴 클래스 낮으면 줄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그냥 50ml QD로 굳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도학처럼 뭐 크레아틴 클래스 낮으면 줄이고 이런 게 아니라 10ml, 20ml는 너무 N수가 적긴 하지만 데이터가 좀 좋지 않아서 그냥 50ml로 만약에 쓰게 된다면 50ml로 그냥 굳어지지 않을까, 제 생각도 마찬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신승용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그 부천성모병원 변성욱이라고 합니다. 그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펜디지 클로저가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 들어오면은 이제 만사형통 다 완벽한 건 아니어서 이렇게 뭐 리키지도 있고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가 노악 페일리어가 있을 때 어펜디지 클로저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페이션트 셀렉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나토미컬 팩터든지 클리니컬 팩터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셀렉션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부분 첫 번째 질문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노악 페일리어가 있을 때 이제 어펜디지 클로저 시행하지 않고 이제 그냥 약물 치료로 하겠다고 했을 때 되게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때 약간 헤파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롱텀하게 쓸 수 있는 약은 아니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뭐 와파린 같은 거 쓰시는지, 뭐 아니면 다른 뭐 노악의 도즈를 올린다든지 그런 어떤 스트래티지를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페이션 셀렉션에 있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자의 아나토미컬한 팩터는 환자가 일단 하겠다고 해야 이미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결정하기 전에 고려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환자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환자가 진짜로 우리가 컨벤셔널한 앤티 트럼보틱 트리트먼트를 가지고 컨트롤하기 어려운 범위의 트럼보틱 버든이 있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선생님들께서 좀 자주 만나는 경우 중에 하나는 오히려 브리딩 이벤트죠. 뭐 우리 노악의 피보탈 트라이얼에서도 나오지만 뭐 트럼보틱 이벤트의 3배가 블리딩 이벤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나는 환자들은 대부분은 블리딩으로 오실 거고, 블리딩 환자들 중에서도 non modifiable한 코즈 때문에 생긴 경우라면 appendage closure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non modifiable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제 회의적인데요. 이제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GI 블리딩이죠. GI 블리딩 환자, 특히 elderly patient에서 GI 블리딩 정말로 환자들한테 정말 페이탈했어라고 생각하지만 환자가 시술을 거부하고 몇 년 동안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진짜 이게 non modifiable일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페이션 셀렉션에서 환자한테 정말 맥시멀한 베네핏을 주고 싶다 한다면 노악 페일리어 환자를 좀 더 열심히 찾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제 시술을 하게 된다면 아까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best outcome, 우리가 얻을 수 있는 complete closure 그리고 hemodynamic efficacy를 maximize 할 수 있는 RCR 플레인에 맞춘 procedure goal을 정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 까먹었는데 뭐였죠? 그래서 어펜디지 클로저 하지 않고 이제 노악 페일리어를 이제 약물 치료로 이제 매니지먼트 네. 했을 때 네. 어떤 전략을 쓰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어펜디지 트럼보스가 있는 환자들을 사실 제가 뭐 심평원에는 보고하지 않고 뭐 에코 리포트를 조금 이렇게 해가면서 해보면 이제 확실히 이제 안 녹습니다. 노악 페일리어가 이미 도달한 환자들은 안 녹고요. 뭐 노악 페일리어로 트럼보스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리듬 컨트롤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그렇지만 환자들한테 우리가 투 스텝 트리트먼트를 적용을 한다면, 예를 들면 트럼보스의 임모빌라이즈를 어펜디지 클로저를 통해서 한 다음에 다시 리듬 컨트롤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경우는 이제 좀 경험이 좀 쌓인 뒤에야 가능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시도해본 방법으로는 엔티코아굴레이션의 도주를 올리는 방법 뭐 시도해 봤는데 노악으로는 그닥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고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와파린의 타이트레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INR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INR에서 업 타이트레이션을 좀 해가면서 뭐 3개월 간격으로 에코를 본다, TE를 본다든지 하면서 했을 적에는 그래도 좀 리스폰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최영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번들 브랜치 블락이나 멤브란 septum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고령 환자에서 AF로 저희가 안티 에리스믹 에이전트나 뭐 베타 블로커 이런 약을 쓰는 환자에서 시비어 AS 탑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환자들에서 그런 어떤 리듬이나 레이트에 관련된 레이트 컨트롤하는 약제는 탑이 전에 어떻게 혹시 조절해야 되는 건지, 과거에 뭐 타키 인듀스드 카디오마이오패시도 생겼던 분이어서 계속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걸 쓰면은 이런 블럭이나 잘 생길 것 같은데, 그런 환자들 혹시 어떻게 미리 사전에 매니지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조언 좋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네, 감사합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를 해도
그 아웃컴이 안 좋긴 한데 APB 있어도 아웃컴이 안 좋습니다. 타비하고 나서. 그러니까 APB든 그 RV 페이싱이든 이런 심장에 스트레스가 되는 것들은 타비한 환자에서 다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를 하는 걸 피하는 만큼 APB도 리듬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APB의 리듬 컨트롤에 효과적인 약제가 있다면 당연히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아미오다론을 쓰게 되는데요. 스트로크 차티즈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블락이 무서워서 APB는 그냥 놔두고 아미오다론 안 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효과적인 약제라면 쓰면서 아미오다론을 이제 최소한 용량으로 썼는데도 이제 블락이 있다면은 페이스메이커를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또 APB 이제 계속 퍼시스턴트한 상황이고 안티아리스미스력이 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그냥 약제를 중단하고 그 블락에 대한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겠고, 이제 APB 있는 상황에서는 컴플리트가 아니라면 AV 블락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특히 APB 있으면서 하트레이트가 느리다면 슬로우 벤트릭 리스폰스가 있는 환자들은 블락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최영 선생님 나오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일병원 신호선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탑이 시술할 때 혹시 히스 번들 레코딩을 따로 하시나요? 탑이 할 때요. 탑이 할 때요? 예. 아니요, 탑이 할 때는 히스번드 리코딩을 하죠. 혹시 그 히스 번들 레코딩을 해서 AV 노드 위치를 좀 파악하고 어네토미컬 디스턴스라든지 이런 걸 좀 봐가지고, 혹시 뭐 랩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탑이 시술할 때 뭐 볼룬 익스펜더블을 쓴다든지 아니면 뎁스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는 탑이 시술할 때 같이 들어가진 않고요. 탑이 시술하는 선생님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뭐 도움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경험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혹시 다른 분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리뷰 아티클 나온 거 보면은 EPS 가지고 그러니까 핫블락이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노 다우트 거기에 대해서는 페이스메이커 당연히 클래스 1 인디케이션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잠깐 트랜지언트 블락이 왔다 돌아오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딜레이드 하이디 그레이비 블락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EPS 하는 경우들이 보고된 예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케이스가 적어서 컨트로버셜 한 걸로 돼 있고요. 48시간 이내 이런 그 딜레이드 그 어드밴스 핫블럭이 있었던 환자는 최소한 일주일은 모니터링 클로즈 모니터링 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요. 황유미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면, 그 MI VT 스톰에 관련된 매니지에서 그 크로닉한 MI, 그러니까 오래된 MI에 의한 아주 올가나이즈된 이스모스를 통한 리엔트리 서킷을 기반으로 한 VT 스톰은 뭐 시간이 그 다음에 지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나 에큐트과 서브에큐트의 경우에 리피트 에피소드로 발생하는 VT 스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버전을 통해서 터미네이션을 시킨다든지 혹은 뭐 다른 약제를 통해서 하는데, 약제 리프렉토리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에 관련된 부분이 넥스트 에피소드를 프리벤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트리트먼트나 터미네이션 차원에서 하는 그 굉장히 빠른 사이클 렌스의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이 아니고 모데스트한 오버드라이브 페이싱 같은 것들이 좀 그 시간을 좀 벌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네. 예.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ICD가 있는 환자들과 없는 환자들을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ICD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ICD가 없는 사람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네,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하는 경우는 사실 VT 이벤트 후에 우리가 샥을 주고 나면은 잠깐 스터닝이 오면서 블럭 내지는 브라디가 딱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 RONT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포컬 트리거가 또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경우라서, 우리가 토사드방 예방할 때 우리가 브라딘스 토사드는 페이싱을 일부러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오버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근데 아주 뭐 흔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질문. 예. 그 아미오다론을 아까 그 24시간의 로딩을 2.2g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 그 용량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일하게 그 2.2g이면 14앰플 정도 갖다 네. 24시간 하는데, 그게 제가 그렇게 로딩했을 때 고생한 적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인
그 현실에 맞는 용량인지 실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궁금했어요. 네, 사실 한국의 용량으로 치면 저도 생각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외국 저널이어서 그 점은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제 경험도 굉장히 좀 짧지만 경험상 저도 하루에 1g 정도를 로딩을 합니다. 그래서 IV로 쓰게 되는 경우는 1g 내지는 좀 체격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뭐 1.2g까지는 투약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저도 2g 이상은 그렇게 하루에 다 주지는 않았어서 네.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만 더 코멘트 드리면은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1200mg 일단 줘보고요. 그 다음에 QTC라든지 이런 걸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넥스트 도즈를 결정하고요. 이 아미오다라는 약이 fast soluble drug이라서 혈중 농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IV는 오랄하고 전혀 다릅니다. 대전성모병원 이면입니다. 차명진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는 저는 이제 문헌이나 이제 웹상에서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케이스도 보고 강의도 듣게 돼서 아주 좋은 강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환자의 만족도도 되게 좋을 것 같고 환자 라이프 퀄리티도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페이스메이커는 펄미넌트하게 가기 때문에 롱지비티 면에서 좀 짧다고 하셨는데 보통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러면 제 시술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몇 개까지 넣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산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롱텀 데이터, 롱텀 컴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뭐 이후에 뭐 빠지는 경우라든지 스럼보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뭐 장치나 이런 거에 큰 영향이 없는지 그런 롱텀 아웃컴에 대한 데이터가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그 10년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롱텀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2021년도부터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서 그 정도가 가장 롱텀 초기에 이제 몇 케이스씩 한 거 제외하고는 많이 쓴 지는 2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회사에서 얘기하는 롱게비티는 한 10년 정도 되고요. 하고 나서 이제 마이크라 레포트에 표시가 되는 것은 8년 이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 값이긴 한데요. 마이크라를 넣는 사람들 자체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페이싱 버든이 별로 안 들어가거나 많이 쓸 거 아닌 사람들을 좀 넣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볼티지 소모량은 별로 없는 편이기는 합니다. 10년쯤 되면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고 나서는 현재 저희가 경험한 컴플리케이션은 큰 일은 없습니다. 넣고 나서는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 신드롬 이제 초반에 이거 너무 QOL이 좋고 좋으니까 에비블럭 환자들 그런 거 막 그 좀 팔을 많이 쓰시는 그런 분들을 몇 케이스 이제 본인이 또 원하고 하셔가지고 넣었었는데 페이스메이커 신드롬을 경험한 사례가 저희가 2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좀 힘들어하시기는 하고 매번 한 분은 이제 매번 올 때마다 A가 싱크가 안 맞아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힘들어하셔서 이제 오실 때마다 너무 말씀하시니 바꿔드릴까요? 했더니 이건 또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없으신 거에 대한 QOL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그래서 그분을 보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페이션 셀렉션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5분의 훌륭한 강의와 6분의 패널 선생님들의 활발한 토론 기여의 덕분으로 조인트 세션이자 아리스미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마치겠습니다.